아니 책을 안 가져온 거야. 뭐야 뭐 어떻게 돼? 전부 다 안 가져왔다고요? 왜? 채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했어요? 시간이 없었어? 그래? 내가 방금 강의실 들어갔을 때 너 폰하고 있던데? 시간이 없었어 대현아? 방금 네가 시간이 없었다며. 채점할 시간이 그렇게 부족했냐고. 내가 들어왔을 땐 폰하고 있다니. 왜 말이 없어요? 이걸 잠깐만 해야 자스가. 거시기만 쓰면 돼가지고. 알았어. 이거 같이. 오늘 좀 중요한 수업을 할 거라고 했었죠. 일단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먼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볼게요. 이거 아니잖아. 이거 맞죠? birth rate 해갖고 나온 거 처음 맞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좀 유난히 이제 모드 고르시오 유형이 많았거든요. 좀 난이도가 좀 약간 있었을 텐데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시간 관계상 이 정답에 대한 것만 조금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에 관련된 거 전에 한번 알려줬었는데 비동사 같은 경우는 수일치 아니면 대동사 문제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일치 문제라면 뒤에 보어가 나오고 대동사 문제라면 뒤에 보어가 안 나온다. 이 보어라는 거에는요 우리가 흔히 분사라고 부르는 ing나 pp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뒤를 봤더니 growing이라는 녀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문제다? 스위치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이 이제 주어를 봐야 되는데 주어가 더 넣은 거예요. 자, 이거는 문제 의도가 뭐냐면 the number of와 a number of 너 구분할 줄 알아? 이거 물어보는 문제야. a number of는 쌤이 많은이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a lot of 생각하라고 했어요. a lot of 많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a number of가 나왔다면 뒤에 나와 있는 놈이 주어가 되거든. 근데 the number는 진짜 숫자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s가 안 붙어있죠. 즉 단수형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rapidly 나왔는데 저놈은 좀 잠깐 설명할 게 있어서요. 여러분 각자 데일리 테스트지에다가 필기를 좀 해주세요. 뭐냐면은 grow라는 놈을 좀 잠깐 볼 거야. grow. 자, 그럼 볼게. 이 grow의 쓰임새에 대해서 좀 볼게. 이 grow의 쓰임새는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grow 뒤에 부사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grow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grow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됐어?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게 각각 뭐냐면요 지금 이거를 내가 성분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면 여기가 동사고요 여기가 말 그대로 수식어예요. 수식어. 부사 수식어. 그래서 뭐냐면 일형식입니다. 일형식. 얘 같은 경우는 동사고요. 이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grow 뒤에 명사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삼형식이 됩니다. 결국에 grow라는 표현 자체가 1, 2, 3형식에서 쓰인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때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라다 성장하다의 뜻 그거는 1형식에 나옵니다. 이게 자라다 성장하다 이런 뜻. 그럼 혹시 이 두 개의 뜻 혹시 알고 있어요? 두 개? grow 뒤에 형용사. grow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요 뭐뭐해지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해지다.
됐어요? 그러니까 become의 뜻과 비슷해요. become이나 get 있죠. 얘네랑 비슷한 거야. grow 뒤의 명사는요,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많이 보냐면 grow plant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럼 무슨 뜻일까? 뭐 키우다. 그렇죠. 기르다라는 뜻이 돼요. 기르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거든. 그러면 지금 grow 뒤에 형용사가 나오거든. 그럼 이제 rapid가 맞냐, rapidly가 맞냐 이걸 봐야 되는데 만약 rapid라면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고 rapidly라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해석으로 구분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해석을 좀 해볼게요. The birth rate is low. 자, 출산율이 낮답니다. 여성 한 명당 아이 1.8명 정도로 낮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수가 어떻게 하고 있다? 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이 맞겠죠. 그렇죠? 수가 증가한다지 수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상하잖아요. 수가 빨라지고 있다. 수가 어떻게 빨라져요? 수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의 grow는 뭐야? 진짜 증가하다. 증가하다는 건 뭡니까? 잘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부사형인 빠르게 rapidly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자, 얘도 역시나 형용사 대 부사에 관련된 거였는데 이 부분이 구문 분석을 잘못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바로 앞을 보시면 R가 나왔잖아. 그럼 R가 있으니까 얘가 보어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실제로 보어가 아니죠. 자, 구문 분석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이런 낚시성 문제를 대단히 좋아해요. 고2에서도요. 어떤 거냐면 차근히 가보자면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이제 목적어 나왔습니다. 이 compare라는 표현은 기본형이 뭐냐면 compare A with B를 쓰거나 아니면 A to B를 써요. 됐어요?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 기본형이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themselves 뒤에 their peers 이렇게 되는 거야. A to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뒤를 보자면 이것도 한번 알려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콤마 엔드와 그냥 엔드의 차이점 혹시 쌤이 얘기했었나? 했었니? 안 했나? 안 했어요? 콤마 엔드와 그냥 엔드의 차이점 안 했었나? 기억은 안 나요. 아 그래요? 네네. 콤마 엔드와 그냥 엔드의 차이는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말할 거지만 미리 말하자면요. 이렇게 엔드 앞에 엔드나 벗이나 뭐 다 똑같아요. 이렇게 접속사 앞에다가 콤마를 붙인다는 건요. 나 문장 새롭게 쓸 거야 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를 그러니까 병렬 구조인 경우도 있는데요. 웬만하면은 지금 앞에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 나 주어 동사 다시 쓸 거야 라고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콤마를 붙여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their perception이라는 주어와 causes라는 동사가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구조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봐. 오브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오브는 전치사야. 잘 알다시피. 그럼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명사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명사를 써야 되는데 명사가 뭐가 나왔냐면요. 명사 절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 덩어리가 명사거든요. 그러면은 이 덩어리가 뭐냐? 너네가 중딩 때 많이 들어봤던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형태죠. 즉 뭡니까? 간접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 됐어? 그러면 얘들아 봐봐. 전치사 오브 뒤에 명사 덩어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they가 주어고 are가 동사고 원래 are 뒤에는 보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보어 자리를 얘가 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who가 지금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들이 누구인지를. 됐어? 얘가 보어야. 즉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묶이고 끝난 겁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 덩어리 다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보어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perception을 수식하는 거예요. 여기가 주어, causes가 동사야.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는데 이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되니? 잘 봐. 형용사가 쓰이려면요.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었는데 형용사 대 부사 문제의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라. 형용사를 기준으로 풀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형용사라는 건 보어로 쓰이거나 수식어로 쓰이거나 둘 중 하나거든. 근데 보어가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탈락이죠. 그렇죠? 수식어라면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형용사 한 단어짜리가 명사를 꾸며주려면 앞에서 뒤로 꾸며줘야 되거든. 근데 뒤에 명사가 없죠. 동사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수식어가 안 되네요. 그럼 남는 건 뭡니까? 부사만 가능한 거. 됐어? 그래서 frequent가 아니라 frequently가 되는 거예요. 이 frequently가 뭐 하는 겁니까? 뒤에 나와 있는 동사 꾸며주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3번은 법상 어색한 게 3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여러분께서 좀 이제 잘 아셨으면 좋겠는 거. 어도가
despite가 그나마 전치사 대 접속사에서 잘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게 various state law bans and nationwide campaigns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ban이라는 단어는 금지하다도 되고요, 금지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가 둘 다 된단 말이야. ban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면 니네 입장에서는 이 ban이 동사인가? 명사인가? 이렇게 혹시 주어 동사인가? 아닌가? 이 ban이 명사인가?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무려 세 가지의 근거 때문에 여기서의 ban은 무조건 명사예요. 무조건 명사예요. 동사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들을 말해줄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state law라는 녀석, 요 녀석 보이죠? 여기에 중간에 엣지 그어져 있는 거 보여요? 하이픈? 이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은요 품사가 뭐냐면 형용사입니다. 됐어요? 하이픈으로 연결된 건 뭐라? 형용사라고. 그럼 형용사면 명사를 꾸며줘야 될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다리다. 이게 첫 번째 근거.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만약 동사라면요 금지한다는 거니까 뭐뭐를 금지하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뭐뭐를 금지하다. 그럼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동사가 아니라는 소리고. 됐어? 나머지는 뭐 생각할게요. 이 두 개만 알면 충분합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bans는 뭐냐? 명사라는 게 확실해요. 근데 뒤에 and 나왔으니까 역시나 campaigns라는 명사로 연결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됐는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요. 얘네가 주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네가 만약 주어라면 뒤에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뒤에 동사가 있는지 찾아보자고. To prevent passing from behind the wheel 하고 콤마 찍히고 끝났습니다. 자, 동사가 없네요. 여기 동사형인 게 뭐가 있어요? 텍스팅 동사 아니고요. 투부정사 동사 아니고요. 동사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안 나왔다. 즉 뒤에 명사만 나왔다. 명사만 나왔으니까 전치사 despite로 써줘야겠죠. 됐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during과 while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뒤에 ing형이 나오면요 while만 가능합니다. 네, 심플하게 말하면요. 왜 그러냐면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while도 뭐뭐하는 동안이고 during도 뭐뭐하는 동안이잖아요. 둘 다 동안인데요. 어떻게 의미가 다르냐면 while은 어떤 행동을 하는 동안이에요. 행동을 하는 동안. 행동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while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어떤 행동에 관한 표현이 있어야 돼요. 행동에 관한 표현. 그게 주어 동사가 됐든 아니면 ing 분사가 됐든 어쨌든 간 행동 표현이 있어야만 우리가 while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during이라는 녀석은 뭐냐면요. 어떤 정해져 있는 기간이 나와요. 기간 명사가 나와요. 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기간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 예시를 들어줄게요. 얘기했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진고, 대화고, 정말고 전년도 이제 1학년 때 교과서가요. 비상거거든요. 비상거. 니네 이제 그 대진대화 썼던 거 기억을 해보면 거기에서 육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육과를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광산의 광부들이 갇혔다 이런 내용 나와요. 혹시 배운 적 있어요? 저희 준혁이도 기억나요? 거기에서 이제 거의 끝자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광부들이 이제 갇혔다가 결국에는 구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출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막판에. 근데 그 인터뷰 내용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사람들이 광부들이요. 광산에 69일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69일 동안. 근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during the 69 days 이러면서 어쩌고 나와요. 정확하게는 원래 during which라고 나오거든. 근데 which 대신에 내가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the 69 days라는 건 뭡니까? 그 광산에 갇혀 있었던 정확한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during이라는 형태를 써준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during이라는 거는 어떤 정해져 있는 기간. 정해져 있는 기간이라는 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시작과 끝이 명확한 기간을 말하는 거야. 시작과 끝이 명확한 기간. 됐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방학 동안에 시작과 끝이 명확하죠. 수업 시간 동안에 시작과 끝이 명확하고. 됐어요? 이런 거는 시작과 끝이 명확한 기간이죠. 그때 during을 쓰는 거야. 여기서 어땠습니까? 광부들이 광산에 갇혔던 기간과 탈출된 기간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during을 써준 거예요. 그 69일이라고.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순하게 5분 동안 이랬어. 그럼 여기서 5분이라는 거는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인데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for를 써주는 거예요. 불명확한 경우에. 알겠죠? 근데 아주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뭐다? ing 나오면 뭐다? while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스위치 문제죠. 뒤에 이제 actually on the rise 뭐 이렇게 나왔고요. 이 녀석에 대한 주어가 아까랑 똑같은 문제 the number가 주어죠. 단수 취급했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 갑니다. 자, 4번 보시면 또 역시나 형용사 대 부사 나왔습니다. 조금 속도를 올릴게요. 형용사를 기준으로 해서요. 보어가 되느냐 아니면 수식어가 되느냐. 일단 뒤에 꾸며주는 명사 없으니까 수식어는 탈락입니다. 보어 역할이 가능한가 동사를 찾아보는 게 핵심인데요. 앞을 보니까 make가 나왔네. 자, make는 어떻습니까?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쓸 수 있죠. 오형식으로. 그러니까 보어 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용사, 엘리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좀 빨리 갈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볼게요. 자, 5번 보시면 여기 reduce와 reducing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to 동사 원형과 to ing를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사실상 to 부정사에서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사에서 고등부에서 부정사를 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요. 딱 두 개예요. 두 개. 딱 두 개. 첫 번째, to 동사 원형 쓸래? 동사 쓸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투동사 원형 쓸래, to ing 쓸래 이거예요. 이 두 개가 제일 잘 나와요. 고등부 특히 고2부터는요. 그럼 여기 to가 나왔으니까 to에 동사 원형 쓸 거냐, ing 쓸 거냐 이런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둘을 비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냥 수거 표현하기예요. 수거 표현하기. contribute to ing, 뭐 object to ing, 뭐 look for to ing, be used to ing, 그러니까 이런 수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암기하는 게 사실 원래 제일 빠르거든. 근데 우리가 암기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헷갈릴 수도 있잖아 시험 볼 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분하는 걸 알려주냐면 투동사 원형을 해석할 때는요 뭐뭐 하도 로그로 동사이 되고요 to ing를 할 때는요 뭐뭐 하는 것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해석으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가 기여할 거라고요. 어디에? 줄이는 것에 기여할 거라고. 줄이는 것에. 줄이도록 기여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트래픽 컨제션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그 교통 혼잡을 줄이는 것에 이 프로젝트가 기여를 해줄 것이다가 좀 더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도 사실 한계가 있고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냥 수거편 암기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쓰임상의 부분 2를 볼 거거든요. 여기를 좀 펴주세요. 오늘은 좀 필기할 게 조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좀 펴주시고요. 자, 책은 어디냐면 있냐. 근데 책 볼 일이 오늘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책은 132쪽 펴주시면 됩니다. 132. 세임상의 부분 2. 저는 긴 페이지 띄우고. 네 교재가 없네. 그냥 할게요. 자, 보십시다. 지금 쓰임상의 부분 1에서는요, 전에는 뭐가 나왔냐면 형용사 대 부사라든가, 전치사 대 접속사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쓰임상의 부분 2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글씨가 흐려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역할을 구분하라라고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요, 절 관련된 문제예요. 절 관련된 거. 오늘 여러분 조금 타이밍 및 운이 좀 좋았던 게 뭐냐면 다음 주부터 내신들이 들어가잖아. 그런데 내신들이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들어가야 여러분이 이제 그 고등부 어법, 특히 절 관련된 어법을 풀 때 수월하기 때문에 오늘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좀 달리 쓰면 제목을 좀 달리 쓸게요. 자, 저는요 절 관련 어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절 관련 어법. 오늘 이 절 관련된 어법을요 최대한 가능하다면 다 끝내보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절 관련된 어법은 몇 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수불명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내용을 못 들으신 분도 있고요. 또는 까먹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일단 절 관련 어법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절 관련 어법이란 게 뭐냐면요.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에 관련된 어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퉁쳐서 절 관련된 어법이라고 합니다. 절 관련 어법.
자,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정말 기본 질문 하나 해볼게요. 기본 질문. 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이 뭐예요? 동사 주어하고 동사하고 짝지어진 그런 문장이 네, 뭐 거의 맞췄습니다. 쉽게 말하면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예요.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 이 절이라는 건요, 잠깐 하기 전에 앞서서 절에 대한 기본적인 걸 먼저 좀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절은 무엇일까? 주어 동사가 있는 어떤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덩어리. 이 덩어리를 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이라는 거는요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첫 번째가 주절이고요. 두 번째가 종속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절은 뭐고 왜 이렇게 떨어뜨리냐? 아, 네 진짜. 자, 여러분 주절은 뭐고 종속절은 뭐예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주절, 종속절. 주절은 뭐고 종속절은 뭐야? 주절은 그 문장에 서술하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그럼 얘는 서술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종속절은 그 서술하기 위한 의미를 뭐 이유를 둔다던가 아니면 좀 그걸 보충 설명해 준다던가.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되게 복잡하네요. 재윤아, 뭐야 이게? 주절 되는 거야? 주절 약간 주제가 담겨있는 느낌. 주제가 담겨 있다. 종속절은 그 주절을 약간 섞어트리죠. 방금 전에 문수한 얘기랑 똑같네요, 뭐 사실상. 예. 그러니까 두 분이 한 말이 다 맞아요. 다 맞고요. 저는 심플하게 갈게요. 자, 일단 둘 다 절이란 이름이 있죠. 그렇죠? 그럼 절이란 이름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둘 다. 맞죠? 자, 이 말의 뜻풀이를 해보자. 주절의 주라는 건 한자로 주인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되는 절이라는 거야. 즉 메인이야, 메인. 얘가 대빵이라고. 얘가 대빵. 야, 얘가 대빵인데 감히 대빵 앞을 누가 이끌입니까? 그래서 이 대빵 앞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얘가 대빵인데 이 절이 대빵인데 감히 누가 대빵을 이끌어요? 종속절은 뭐냐면요. 여기서 종은요 말 그대로 종이야, 종. 우리 노예 종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 종이에요. 속이라는 건 소속되어 있다 할 때 그 속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종속절이란 말 뜻이 뭐냐면요. 종으로 소속된 절이란 뜻이에요. 이 주어 동사가 종이야, 종. 종이야. 그러면은 이 종을 부리는 대빵이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앞에 뭔가가 나옵니다. 됐어요? 즉 쉽게 말하면 주어 동사 앞에 뭐가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예요. 아주 심플하게 접근하면. 그러면 종속절을 이제 관리하는 이 관리자가 있어야겠죠. 이 관리자가 누구냐? 그게 얘네 셋이에요. 그게 얘네 셋이야.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이거야. 그럼 사실상 쌤이 지금 절 관련 어법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속절 관련 어법을 말하는 거야. 종속절 관련 어법. 됐어요? 너네 아마 옛날에 문법 배울 때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야. 맞죠? 종속 접속사 들어봤죠? 종속 접속사가 뭔데요? 종속절을 만드는 접속사. 바로 요 녀석이. 종속절을 만드는 접속사. 됐어? 이게 종속 접속사야.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아까 데일리에도 나왔던 거. 의문사의 주어 동사 나오죠? 그럼 그 의문사도 뭡니까? 종속절을 이끄는 녀석이고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뒤에도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도 종속절을 이끄는 녀석인 거예요. 됐어요?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일단 절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절 관련된 어법을 풀 때는요 핵심적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절 관련 어법이 일단 잘 나오거든요 시험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법 문제를 낼 때요 밑줄이 5개 쳐지잖아요. 어법상 어색한 것은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밑줄 5개 중에 절 관련된 게 몇 개 나오냐면요 평균 1개 내지 2개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그렇죠? 5개 중에 1개 내지 2개라고. 그렇죠? 고등부 때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역시나 이 현상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절 관련 어법에서의 포인트를 말해줄게요. 포인트.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두 가지라고 했죠 제가. 첫 번째는요 구문 분석입니다. 자, 제가 감히 말하건데 절 관련 어법을 푸는데 본인이 구문 분석 못한다? 그러면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 관련된 문제를 맞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맞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구문 분석을 내가 못한다면요. 왜냐면 사실 시작과 끝이 다 구문 분석이에요. 절 관련된 어법. 이따가 이유를 말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고요. 특히 우리 신규나 복귀생의 경우에는 내가 이제 그 처음에 파일로에서 프린트를 줬었습니다.
그 프린트에 써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완수불명입니다. 완수불명. 요거예요, 요거. 자, 이게 뭔가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완불은요,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말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오늘로 한 3번 수업하는 거예요. 근데 못 들은 분이 있고 게다가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완전한 문장은요, 뭐랑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뭐랑 짝이냐, 이 짝꿍을 써는 거예요. 짝꿍. 완전한 문장의 짝꿍은요, 수식어예요. 수식어 또는 접속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제가 수식어라고 썼는데 수식어의 종류는 2개가 있죠. 뭡니까? 형용사와 부사죠. 왜 명사로 써요? 형용사와 부사죠. 불완전한 문장은요, 명사와 짝이거든요. 자, 일단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해를 위해서는 완전한 문장은 뭐고 불완전한 문장은 무엇인가 이거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 완전한 문장이란 건 뭐냐면 1에서 5형식에 알맞는 형태예요. 이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1에서 5형식, 1, 2, 3, 4, 5형식에 알맞는 형태. 그게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의 정의는 뭐냐면요, 명사 자리에 명사가 없는 문장입니다. 이게 불완전한 문장의 정의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명사 자리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 없어. 이게 뭐야? 불완전한 문장의 정의인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쌤이 예를 들어서 5형식의 이런 완전한 문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완전한 문장을 구성했어. 자, 그런데 영어 문장에 존재하는 성분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5개밖에 없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없죠. 우리가 구문분석 할 때 이거 말고 쓰는 거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잘 봐봐. 내가 완전한 문장을 이미 구성을 했는데 내가 여기다 뒤에다 뭔가를 더 쓰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대입할 거냐라는 겁니다. 어떤 걸 대입해도 안 되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주어 이런 형식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동사도 안 되고 목적어도 안 되고 보어도 안 됩니다. 남는 건 뭐예요? 수식어밖에 안 되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 수식어랑 짝일 수밖에 없는. 되니? 내가 수식어랑 짝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완전한 문장 뒤에 수식어가 온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앞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앞에도 수식어가 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는요, 수식어랑만 짝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랑 짝이 거네요. 됐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불완전한 문장의 예시. 내가 3형식 문장을 쓸 건데요. 이렇게만 썼어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는 불완전합니다. 왜? 주어 자리에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즉 명사 자리에 명사가 빠져 있으니까 불완전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주어를 써서 메꿔줘야겠죠. 주어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즉 주어라는 건 뭡니까? 명사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요? 왜? 이래야만 합쳐서 완전한 문장이 되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 됐어요? 문장을 완전하게 써야지. 불완전하게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은요, 명사를 써서 그 자리를 메꿔야만 이제 완전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거니까 자, 잠깐 지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에 관련된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는요, 이 2개로 제가 감히 말하겠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보수적으로 잡아서요, 80% 해결할 수 있습니다. 80%가 낮게 잡은 거예요. 낮게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잘 되면요, 저 이 3개 유형 있죠. 특히 우리 고등부에서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80% 해결 가능한. 80% 이상. 됐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거를 응용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중딩 때 공식처럼 외운 게 있거든요.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 온다? 어떤 문장? 동사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나 없는 건데. 아니 뭘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이 길어.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 완전 불완전. 불완전한 문장. 됐어? 관계부사 뒤에는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우리가 마치 수학 공식 마냥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일이 왜 벌어지는지 볼까요? 잘 봐요. 불완전한 문장은 누구랑 짝이라고요? 명사랑 짝이라고. 그래서 관계대 명사랑 짝이잖아. 됐어? 완전한 문장은 누구랑 짝이라고?
수식어랑 짝이라고. 근데 수식어는 형용사랑 부사라고 했죠. 그래서 부사 나왔잖아. 됐어요? 그래서 짝인 거야. 간단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각종 문법을 배울 때 땡땡 대명사라고 끝나는 애들 있죠. 그럼 걔네들은 전부 다 불완전한 문장이 있고, 예를 들면 의문 대명사,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대명사, 다 명사라는 말로 끝나죠. 다 명사잖아. 그럼 뒤에 어떻게? 불완전 문장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명사랑 불완전이랑 짝이니까. 되니? 우리가 접속사도 배웠습니다. 접속사의 종류 엄청 많죠. that, if, whether, unless, as, since 엄청 많잖아요. 그 모든 접속사가 다 뭐랑 짝이에요? 완전한 문장이랑 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일단 기본기를 익힐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책을 봐야 돼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잠깐만 보자. 책에 지금 보시면요. 케이스 1에 지금 잠깐만 어차피 이거 지금 이제 다시 내가 빈 페이지를 띄울 거야. 지금 제목만 보려고 한 거야. 케이스 1을 보면요. that과 what을 비교하는 거 1번이라 나왔거든요. 그리고 케이스 2에 that과 what을 비교하는 거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이건 한 방에 설명한 거예요. 제가 둘 다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별표로 표시할까 그러면은 빈출도를요. 제가 별을 5개를 기준으로 할게요. 별 5개. 그러니까 별이 많을수록 시험에 많이 나온다요. 별이 적을수록 시험에 적게 나온다. 이걸 내가 별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what과 that을 비교하는 문제는요. 압도적으로 별 5개입니다. 이건 별 5개. 둘 다 별 5개. 근데 굳이 말하면 케이스 1과 2를 굳이 나눠서 말하자면 얘가 별 5개고 케이스 2는 별 4개예요. 굳이 나누자면요. 근데 애초에 what과 that을 비교하는 문제 자체가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별 5개야. 자, 그 다음에 케이스 3번. 이거는 관계사의 이제 계속정용법 관련된 건데 이것도 별 4개 정도는 됩니다. 근데 지금 책에 있는 버전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나오진 않아. 위치슬래, 데슬래 이런 거 있잖아. 이건 딱 중간 수준이야.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오고 이거는 내가 이따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말하는 버전으로 낸다면은 별 4개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버전으로는 별 반에 반 개도 안 돼요. 알겠죠?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케이스 4번. 관계대명사의 격과 선행사 부분인데요. 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한정에서 별 3개입니다. 소유격 한정 별 3개.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나머지. 자, 그 다음에 케이스 5번. 관계대명사 대 대명사. 이게 고2 때 정말 잘 나오거든요. 고2 때. 이거는요. 고2 한정으로는 별 4개 정도 돼요. 빈출도가. 별 4개. 근데 단 얘는 주로 뭐로 잘 나오냐면요. 여기 아래 표현 보면은 여기 요 내용 써있는 거 보여요? 요거 여기. 특히 아래와 같은 어구 뒤에 관계대명사를 간과하기 쉬운 으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섞어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 고2 때만 내던 어법이에요. 원래 고2 때만 내던 건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고1부터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어쨌든 즉 계속적 용법 및 부분 표현과 함께 잘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별 4개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 관계부사. 이거는 좀 약간 고전 문제에 가까워요. 사실은요. 전치사 관계대명사 나와 있죠. 이거는 사실 고1 한정으로는 별 4개인데 고2이기 때문에 고2 한정으로는 별 3개 정도. 네, 이 정도 출제율입니다. 고2 때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제율 빈출도를 내가 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최소 다 별 3개 이상은 나왔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빈출도를 별 5개로 한다고 쳤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치사 대 접속사 있죠. 그거는요 별 반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빈출도가. 됐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출제율이 높다는 거죠. 지금 방금 내가 출제율을 말했을 때 제일 적은 게 별 3개였죠. 그렇죠? 근데 전치사 대 접속사는요 별 반 개도 안 돼요. 됐어? 형용사 대 부사는 별 2-3개 정도는 됩니다. 그래도 출제율이. 근데 지금 절 관련된 건 어땠습니까? 다 출제율이 높았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 자, 그러면 우리 압도적 별 5개 what과 that을 비교하는 거를 좀 보겠습니다. 뭘 이용해서 볼 거냐면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예를 기반으로 할 겁니다. 예를 기반. 알겠죠? 자, 가볼게요. 자, 사실 what that 부분도 했었어. 이것도 설명했었어. 하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자, 가봅시다. 첫 번째. what vs that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일단은 what과 that을 비교하는 정석적인 방법을 먼저 써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과정까지 써줄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풀어라라는 과정도 써줄 겁니다. 그리고 실전 문제도 보여줄 거예요. 그 실전 문제는 아마 준혁이랑 문수는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전에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까지도 보여줄게요. 자, 보겠습니다. 왓은요, 쓰임새가 아직 쓰지 마세요. 왓은요, 3개가 있거든요. 3개.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왓은요. that은요, 내가 세보진 않았는데요, 한 10개 됩니다. that은요, 쓰임새가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다 합치면요, 경우의 수만 30개가 넘게 나와요. 그럼 왓을래, that을래 문제 나올 때 경우의 수 30개를 다 언제 대입하고 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경우의 수 30몇 개 중에서 딱 3개만 보겠습니다. 3개.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게 지금 여러분 각자 책에 있는 케이스 1과 2입니다. 자, 볼게요. 자, what이라는 녀석은요, 그냥 웬만하면은 관계대명사로 시험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자, that이라는 녀석은 역시나 관계대명사. 시험에 잘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접속사의 that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딱 요 3개만 볼까요? 요 3개만. 자, 보자. 일단은 얘네들 뒤에 어떤 문장이 오는지 이걸 하나씩 따져볼 거예요. 잘 봐. what은 이름이 관계대명사야. 여기 명사네. 그럼 뭐랑 짝이야? 불완전이랑 짝이죠. 됐어요? 그래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얘도 이름이 명사네요. 불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이름이 접속사네요. 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됐죠? 요걸로 한 거야 지금. 됐어요? 접속사, 완전, 명사랑 불완전. 됐냐? 요걸로 지금 대입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의 제목, 절관련어법이야. 절,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 놈들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절이에요. 절. 얘도 절, 얘도 절, 얘도 절이야. 됐어? 보통 우리가 이렇게 what이나 that 또는 관계사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뒷부분만 구문 분석을 배우거든요. 뒷부분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맨날 이것만 배워. 근데 이것만으로는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어딜 봐야 되냐면 앞도 봐야 돼요. 앞쪽. 앞쪽이 완전하니 불완전하니까지 함께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덩어리가 무슨 덩어리인지 알려줄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주겠습니다. 이 what이라는 녀석. 여러분, what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아주 유용합니다. what은 아까 쓰임새가 3개 있다 했었죠.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관계 대명사 3개 있었죠. 뭐로 쓰여도 명사절이에요. 뭘로 쓰여도 명사절이에요.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알겠죠? 그럼 봐봐. what은 일단 명사절이에요. 자, 일반적인 관계 대명사는 무슨 절이죠? 일반적인 관계 대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겠죠. 그래서 형용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접속사 that. 사실 접속사 that은요 원래는 명사절, 부사절 2개가 있는데 부사절의 that은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명사절의 that으로 쓸게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알아봤으니까 이 덩어리들 앞에는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볼까? 이 덩어리 앞에 관계대명사 what절 이 덩어리 앞에는 완전히 올까 불완전히 올까? 불완전히 와요. 왜? 불완전은 명사랑 짝이니까. 됐어요? 여기 써져 있는 모델로 하고 있는 거야. 이 덩어리 관계대명사 that 덩어리 앞에는 어떤 문장이 올까? 완전 불완전. 완전한 문장이 올까? 왜?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즉 형용사나 부사랑 짝이니까. 됐어요? 얘 똑같은 거죠? 명사네요? 그럼 뭐 어떻게 옵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럼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봐요. 고등부에서 나오는 what과 that을 비교하는 문제는요 이 3가지의 경우의 수밖에 없거든. 근데 앞뒤 구조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what은 앞뒤가 다 불완전해요. 관계대명사 that은 완전 불완전해요. 접속사 that은 불완전 완전입니다. 경우의 수가 겹치는 게 없죠. 그렇죠? 이걸로 구분합니다. 앞문장이 어떻게 나오냐, 뒷문장이 어떻게 나오냐 이걸로 푸는 거라고. 이게 what that을 푸는 것의 정석이에요. 정석. 됐어?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여러분 이거요, 이거 지금 요 형태 있죠. what 앞뒤에는 뭐가 오고 that 앞뒤에 뭐가 오고 이거 있잖아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이거 공식 아니에요. 나 이런 거 외운 적 없어요. 제가 외운 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완수불명은 기억해야 돼. 근데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완수불명을 알면요 결국